이게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. 문이 열렸어. 그럼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. 제 얘기 좀만 더 들어보세요.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은 좀 넘어가게 되잖아요. 이렇게. 네. 흔히 말하는 푸딘더 도어죠, 그죠? 문전 걸치기 기법. 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큰 행동을 유도하는 거니까 소유 효과라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것 또한 인지적 효율성과는 명확하게 부합되는 이론인 거죠. 문을 안 열으면은 그 사람하고 단 1초라도 말을 섞지 않으면 거절하기가 쉽죠. 근데 이 사람이 발을 좀 집어넣고 조금 더 얘기했어. 얘기하다 보면은 불과 10몇 초지만 얘기를 들었어. 그러면 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들어가서 좀 또는 갈증이 나서 그런데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? 한번 거절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또 오케이 해주죠. 그럼 들어오죠. 사실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? 그 설득의 심리학에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해서 하게 만드는 기법이잖아요. 원래 큰 행동을 유도하는데 작은 거를 했잖아요. 사람을 개입시키는 거죠. 그 심리학 용어로 커미트먼트, 개입이에요, 개입. 거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. 좀 격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 좀 편하게 살려면 거절 잘해야 돼요. 그렇죠. 우리가 거절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커미트먼트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. 한국 전쟁 때 중공군에 끌려간 미군 포로 얘기 있어요. 네, 이 미군 포로가 이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다른 미군 대상으로 선전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. 예를 들면 중공군 측에서 영문 편지를 갖고 와서 그 해당 포로한테 문법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. 까칠한 사람은 안 해 그러겠지만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 최소한의 성의 정도는 그 다음엔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걸 갖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작은 행동이 조금씩 점층적으로 커지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. 자발적으로. 그렇게 되는 게 커미트먼트예요. 개입. 예를 들면 우리가 명랑하게 거절하려면 이 커미트먼트 자체를 없어야 돼요. 커미트먼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흥 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이번 달에 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3천만 원만 꺼주세요 그랬잖아요. 그때 우리는 어떻게 커미트먼트예요? 흔쾌히 꺼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정이 안 좋으면 얘기를 해요. 흥 소장 11월 말이나 돼야 될 이미 개입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얼마라도 꺼주게 돼 있고 나중에 원하는 금액보다 덜 꺼줄 때는 미안해하면서 꺼져요. 그렇죠. 돈을 빌려주는데도 미안해하죠. 인생 잘 살려면 명랑하게 거절하는 스킬을 배워야 돼요. 명랑하게 거절하는 스킬은 하나밖에 없어요. 단칼에 거절? 아니요. 거절하는 나만 명랑하면 돼요. 어떤 사람이든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요. 우리 왜 이런 속어 쓰잖아요. 쎄하다. 왠지 쎄하다. 그게 우리 본능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흥 소장이 햇님 3천만 원 할 때 왠지 쎄하잖아요? 커미트먼트 안 하면 어떻게 돼? 끊어 이 새끼야 끊는 거예요. 저번에 그래서 그렇게 끄는 거예요? 강의 중에 이 새끼야 이러고 끊었잖아요. 그건 진짜 강의 중이었고 그게 커미트먼트고 그게 문전 걸치기 기법을 피할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? 뭔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?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좋은 얘기야 이게. 아니 아까 이제 그 중공군의 포로가 된 미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옛날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사담처럼 얘기를 하자면 96년에 호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. 처음에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막 각국에서 온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뭐 안녕 나는 태국에서 왔어. 안녕 나는 어디서 왔어. 어디서 왔는데 여기 제 바로 옆에 금발머리 친구가 나는 독일에서 왔어. 여자야?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전공이 독일어다 보니까 독일어로 인사말을 건넸어요. 이히리베리. 아니야.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. 근데 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제가 집에 가서 너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를 독일어로 편지를 썼어요. 근데 독일어가 동사도 어렵고 목적어도 어렵고 한데 편지를 써서 다음날 줬더니만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고 문법적으로 빨간색으로 고쳐주고 그거에 덧붙여서 답장을 또 독일어로 써준 거죠. 이뻤나요? 위험한 끝인가요? 청춘 스토리를 아니 좀 뭐 얘기를 하단 말로.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. 첫 번째, 우리 문피가 그 독일인 여성과 뭔가의 로맨스를 계획적으로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으면 커미트먼트를 유도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인 것이요. 그런 사감 없이 순수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결과가 왔다면 자신의 개인적 매력이 그때는 넘쳤다라는 걸 자랑질하는 거.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. 난 후자에 걸겠습니다. 아닙니다.